반갑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포기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있겠습니까? 네, 전세를 포기하고 있다. 전세를 포기하게 되면은 반전세를 살거나 월세로 살거나 혹은 임대주택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그런데 이 임대차법으로 인한 1년 동안 엄청나게 보증금이 올랐는데 이번에 또 확인 사살을 시켜버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장기 보유 공제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이치죠. 보증금도 오르겠죠.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서 전세 못 살겠다. 계약갱신권을 포기하는 세입자들입니다. 계약갱신권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전세금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풍기가 나왔죠. 이 전세 풍기가 나온 현상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보증금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차법 갱신을 썼다고 해도 4년 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후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갱신권을 이미 쓴 사람들은 갱신권 써도 2년 뒤는 어쩌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된 겁니다. 포기.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포기를 한 사람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전세 그리고 월세에 살아야 되고, 심한 분들은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고, 더 심한 분들은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아야 된다. 전세도 없고 전세금 마련도 힘들고 무주택자 월세 반전세로 내몰린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은 아파트가 이랬어요. 밑에 층을 보니까 전세금이 뭐 5억입니다. 위에 층을 보니까 10억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세금 이제 갱신 한번 썼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5억을. 이 사람은 10억을 지금 줘야 됩니다. 이 5억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5억을. 밑에 집도 10억이 된 거야. 밑에 집 10억. 에? 그 밑에 쪽도 10억이야. 나는 지금 5억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전세금이 이전에 계약한 것 때문에 갱신 한번 썼기 때문에 다 10억 된 거야. 5억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월세로 전락을 하게 된다. 반월세로 전락하게 되고, 극기야는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고 극기야는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는 이 형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돼? 우리가 눈으로 쉽게 봤으니까. 왜 못 살겠다고 합니까? 이제 이거죠.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이 내린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이후에는 극기야 뭐 은행을 대출을 써서 뭐 어떻게 좀 막아놨어. 그런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의 대부분은 누가 공급합니까? 다주택자들이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폭탄을 매긴다고 합니다. 세금을 올린다고 해요. 전세금 폭등합니다. 보증금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대를 하면 되겠죠? 이 세입자들이 딱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급이죠. 공급. 저렴한 아파트, 양질의 아파트를 민간에서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들고 청약을 하면 되죠. 아니면은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 공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질의 아파트 공급,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다 끊겨버렸습니다. 지금 마련되고 있는 모든 공급들이 무엇입니까? 공공이에요, 공공. 네, 민간에서 공급하는 그나마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공급 물량 거의 안 나오죠. 하도 지분 쪼개기를 많이 해가지고 재개발도 공급 물량 거의 없어요. 네, 조합원 물량 빼면은.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 제초안을 만들어놔가지고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건축이 사업성이 늘어나죠. 사업성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초안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을 어떻게 좀 마련할 겁니까? 세금을. 그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차라리 분담금을 더 내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리석지가 않아요. 절대로 사람들은 손해보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급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반기 전국 공공주택 75,000호.
공공주택 시리즈 말고는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공공주택 시리즈. 이 7만 5천호 공급 중에 임대주택이 몇만 호입니까? 임대주택. 거의 6만 호입니다. 6만 호. 6만 호. 임대주택만 지금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3,600호 중에 일부는 매입 임대입니다. 이 임대죠, 임대. 결국에 임대입니다. 정부에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로 놓는 겁니다. 이것을 매입 임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몇 호입니까? 3,600호. 나머지는 뭡니까? 1만 호 정도. 1만 호 조금 넘는 정도의 물량은 공공주택, 예. 공공주택 분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양질의 아파트 자체 공급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겠다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전세금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세입자들이 지금 거의 뭐 난공불락에 지금 뭐 깰 수가 없는 성 앞에 놓여 있는 이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주택 있습니다. 사후 약 방문 공공임대 목표만 지금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금 자, 주택 공급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주택 공급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 손에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멸실되는 주택들이 있고 공실이 되는 주택들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주택 공급이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주택 공급은 거의 없죠. 다 공공 시리즈를 만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공급되는 대부분의 주택이 무엇입니까? 공공임대가 되는 거예요. 공공임대 목표만 초과 달성을 한 겁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공공임대. 그리고 상기심도시도 마찬가지요. 상기심도시 20년, 30년 후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상기심도시를 가지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희망 고문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기심도시 당첨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당장 공급이 만들어집니까? 입주가 됩니까? 결국에는 상기심도시 당첨된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내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입주하기 전까지는 전세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희망 고문 하나로 월세 살아야 되고 반전세 살아야 되고 월세 살아야 되고 급기야는 길거리 텐트 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상기심도시가 대부분이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책임지죠 이거? 자, 그래서 못 살겠다. 불안하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지나도 신규 택지 지정지구가 0입니다. 0. 자, 여러분들 8.4 대책이 나왔습니다. 강력하다는 대책, 8.4 대책. 1년 전에 뭐 710 대책도 있었고 9.13 대책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죠. 9.3 대책도 있었고 그 대책들 중에 공급이 마련되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8.4 대책이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 1년 후가 지났 보니까 신규 택지가 0이에요. 0. 없어. 지금 공공재개발 여기서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재개발도 있죠. 다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공공재건축도. 그리고 도심 고밀개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소유권을 다 빼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난 평가를 해보니까 이 8.4 공급 대책은 그야말로 0입니다. 실적이 0이에요. 실적 0. 자, 여러분들이 세입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공공재건축 보시면은 5만 가구 목표 중에 3% 확보. 확보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직 몰라요. 대부분 무산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낙관적 추정으로 출발했다. 이 낙관적으로 추정으로 시작된 것이 8.4 대책이고 또 하나 있죠. 상기심도시죠. 실현이 불가능한 상기심도시. 근거 없는 낙관론이죠. 자, 이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입주를 합니까? 언제? 과연 언제 입주를 합니까? 언제 착공을 시작해요? 그동안 여기서 이 세입자들이 전세 혹은 월세로 이제 쫓겨나야 될 이 세입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안이에요. 불안.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지금 세입자분들 지금 보규진금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또 살 수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임대로 갈지 월세로 살지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분들이 고민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원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